가장 중요한 전제를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조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파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가서 그렇죠. 예, 그게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 갔다라는 그런 네. 주장이었는데, 네. 제가 지금 여기 도표에서도 보였지만, 이거는 뭐 그 여론조사 따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네. 동네별 사전 투표율,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부산 1537개 네. 동읍 면리를 다 분석한 겁니다. 동읍면리까지.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1537개 투표소 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네.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음. 통계가. 여기 보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 총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았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더 많이 갔다. 아니 사실 이 도표만 봐도 예. 5, 60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그 사전 투표에 있어서는 그 미래통합당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비례대표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한국당. 예, 미래한국당이 1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조작서를 부인하는 핵심 논거가 좌파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갔다라는 게 사전 투표장에 갔다라는 게 틀린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주장 가장 반박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게 그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사전 투표 많이 갔고 우파는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에 조작실이 있으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단일 투표만 해라라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는 그리고 얘기죠. 뭐 사실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한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하라고 뭐 광고를 했어요.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전 투표하라고 뭐 난리 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 코로나에서 어르신들은 되게 취약 그 연령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보다는 사전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 좌파들이 사전 투표장에 많이 갔다는 전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작설이나 조작론에 대해서 반박을 펼치는 제일 주된 근거가 사전 투표 좌파들이 많이 갔다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게 말도 증명된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득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더 안 했어요.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그 이런 그 그래프를 보면은 20대 총선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 축에 대해서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총선은 다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표 가리와 표 깔기, 표 옮기라고 뭐 하는데 그런 어떤 방법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형태의 그 그래프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20대 총선처럼 모든 정규 분포는 이런 식으로 0으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저게 이게 그렇죠. 정규 분포예요. 또 그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은 이렇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이 있어요. 물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조작이 개입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뭐 이제 월터 미베인이라는 그 미시건대 정치학과 교수가 이제 선거 부정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정규자의 TV에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이 미베인 교수가 힐러리가 트럼프가 승리를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선거 부정이다라는 조사 의뢰를 해서 그때 심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고, 미베인이 부정선거다라고 했던 나라는 다 부정선거였습니다. 확실하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한간에는 정훈 교수가 네. 부탁을 해서 이분이 논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뭐. 네.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 정보부가 이제 국가정보국이나 뭐 CIA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캐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왜 이런 제가 판단을 했냐면요. 그 3월 10일경에 네. 미 국가정보국이 네. 두 가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4월 15일 전후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여당이 압승을 해서 200석 이상을 얻을 것이고 김정은이 신변 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칼럼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봉주 TV에서도 그걸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12일경에 무서운 음모인가? 무서운 분석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건데 미국 칼럼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미 그 정보 담당하는 분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 할 일 없이 그런 예언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있었고 선거 부정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한 달 전에 점쟁이도 아닌데 예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뭐 국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16일 개표 끝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요? 관내 사전투표 있는지 알았습니까? 전 몰라요. 이번에 예, 이번에 알았죠. 예. 야, 어떻게. 그래서 아무리 또라이라도 이런 거를 항목별로 분류를 못 해요. 선거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항목별로 분류를 못 해요. 근데 이게 전국의 모든 집계를 이렇게 집계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내부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레포트 사신 분이 내부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사실 또 여기 그 있지 않습니까? 요 도표 아시죠? 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 그러니까 저 참 신기해요. 이것 자체가 이게 아마 이근영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근영이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왔죠.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 상수가 사전투표 보정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작 상수가 등장하기 전에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성립이 원래는 안 돼야 되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얘들이 봤던 내부 자료가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뭐냐면, 미국 국가정보국이 어떻게 한 달도 전에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가? 이건 거예요. 한 번 더 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정보당국이니까, 그런 정보를 사전에 캐치를 국가기관들의 정보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뭐 각 도감청이 이루어지고요. 뭐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벽돌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벽돌에 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유리창이 있는데 제가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싶다면 유리창에 딱 꽂으면 다 들려요. 저기 예를 들면 국정원의 내곡동에 싹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과 북한을 감청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심혈관이 문제가 있다는 걸 감청을 했고 아니면은 해킹을 했고 이메일 같은 거를 그리고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거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석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감지를 했던 거죠. 인공위성으로만 탐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정보들을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앱이 이상한 것이 깔려 있으면은 해킹을 의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전화를 했는데 반향음이 들리면 역시 도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 정보당국이 그걸 미리 캐치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정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한 썰이 아니구나. 그래서 각종 자료를 봤는데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말라라는. 네, 아니,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네. 제가 지금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몇 사례들을 이미 소개를 한 상황에서, 이제 이 국외 부재자 투표 현황이라든지, 선거인수가 0인데 투표수가 막 9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기재된 데가 너무 많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네. 어쨌든 이 의혹에 대해서 네. 뭐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고는 있잖아요. 네,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해명이 네. 잘못됐다는 걸 말씀해 그럼 주시면. 그것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반박하시는 분들이 예.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고 네네. 또 몇 가지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반박을 못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예,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예, 잠깐만요. 네.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박 변호사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캐치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슈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네. 거의 맞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일단은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향정인데, 이렇게 0,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9. 선거인수가 0인데 투표수가 9. 예. 어떻게 선거인수가 0인데 투표수가 9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게 투표수가 아직 도달하지 않아가지고 이렇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비례대표가 있어요. 비례는 다 빵이잖아요. 예. 여기 뭐 전국에 있는 비례대표가 다 있는데 예. 제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 제보센터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 예, 프로듀스 415입니다. 프로듀스 415. 예, 네이버 카페 네이버컴 프로듀스 415. 예. 여기에 가입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개표량이라서 데이터들을 제가 싹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총선 개표 현황이라든지 득표율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